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10년 넘게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침묵해왔던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 얘기입니다. 빗자루로 머리를 내리치고 서류철로 뺨을 때리고 휴대폰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세게 가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청소가 덜 됐다거나 걸레가 더럽다라는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을 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새마을금고 전직 전무이자 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2016년 새마을금고에 입사를 했던 A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입사 첫날 이 A씨한테 선배들이 이제 신신당부를 했던 게 있는데 전무님이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바로 달려가라. 말대꾸도 하지 말고 웃지도 말아라 라는 당부를 했다는 거죠. 네, 의아했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전무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누군가 항상 맡고 있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씨가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7년 가까이 금고 내에서 폭행과 폭언이 이어져 왔는데요. 결국 A씨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 잡초가 자랐다라는 이유로 청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건데요. 이후에 또 A씨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 신부전 진단을 받으면서 서울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게 되는데요. 또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말도 더듬게 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금고 측에서는 복귀를 해서 창고 업무를 보라라고 지시를 해왔고 A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건 직권 면직 통보였던 거죠. 아니 코로나 걸려서 지각을 했다고 직위 해제했다고요? 코로나 걸리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렇죠. 격리하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 뭐 사유서 자체도 이제 전무가 시키는 대로 쓰라고 강요를 당해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도 못 말렸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찍혔던 CCTV 영상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이 전무가 나타나서 이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주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포가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이 됐는지 직원들이 또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명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왔던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이 직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편한 일들이나 이런 게 소문이 금방금방 나니까 서로 안 나서려고 하죠. 직원들이 다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누구도 나설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본인한테 해가 될까봐. 근데 이 전무가 이사장이 됐다고요? 네,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 후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최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죄목이 크게 두 가지 폭행죄와 강요죄가 적용이 됐는데 하지만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이사장직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반성은커녕 직원들을 더 세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정도는 뭐 때린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공개적인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직원들의 탓만 돌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게 너무나도 직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고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이 직원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임원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제재를 받게 되고 특히 폭행이나 갑질은 중징계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년 전부터 이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새마을금고에 중앙위에 민원을 넣어왔고 A씨 같은 경우도 거의 20차례 가까이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결과가 전무 시절에 감봉 1개월 처분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중앙위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회가 이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상위 감시 기관인데요. 중앙회가 당시에 행안부에 어떻게 보고를 올렸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피해자 진술 기록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차라리 그 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그랬다면 그 전무가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중앙회 쪽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 의견을 듣긴 했다. 다만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한 건 이사회였다. 이사회가 이제 새마을금고 자체 의결 기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는 따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셈이고 이사회는 폭행을 두고도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행안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다 끝난 상태이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뭐 징계 처분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이걸 좀 취재를 하면서 A씨랑 통화가 어렵게 닿았는데 이제 그 소송까지 냈던 네, 재판의 당사자인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말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재판이나 치료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고통 속에 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행정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게 너무 오랫동안 폭행을 당해온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은 늦은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다, 네. 눈 감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